2025년 10월 13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단에 위치한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가자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2년에 걸친 전쟁을 종식시키는 중대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휴전 협정을 지지하는 공식 선언문은 영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선언입니다. 이 협정 당사자로서의 서명은 네 나라의 핵심 중재국 지도자가 서명했습니다. 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카타르 국왕, 그리고 튀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이 문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실된 노력을 치하합니다. 샤름 엘 셰이크 평화협정은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이집트가 공동으로 주재한 이 협정에는 중동과 유럽의 30개국 이상에 달하는 지도자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광범위한 국제적 참석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미국에 대한 적대감과 제재 문제를 이유로 초청을 거부하고 불참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이 평화 구상이 영내 모든 주요 행위자를 포괄하지 못했고 중동 내 지역적 대결 구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샤름 엘 셰이크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중재국들이 지지함으로써 성사되었습니다. 이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은 협정의 성격과 이행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의 근간이 되는 20개 조항의 평화 구상을 제시하며 중재 과정을 이끈 핵심 설계자입니다. 그는 이 외교적 성과를 미국의 힘으로 이룬 위대한 업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기 동안의 결정적인 역사적 유산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라는 복잡한 협상 타결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협정 당일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크네세트 의회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승리를 선언하고 군사 행동을 멈추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게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가 3000년간의 오랜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인 새벽을 여는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장기적인 통치 구조 차원에서 트럼프는 전후 가자 지구의 안정화와 재건 노력을 감독할 예정입니다. 그는 평화 이사회의 의장직을 맡아 미국이 향후 가자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세부 사항이 정리되기 전에 외교적 성공을 선언하는 업사이드 다운 평화 만들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공을 극대화하되 복잡하고 위험한 2단계의 실무적 책임은 중재국 연합과 국제사회에 분산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를 내포합니다. 튀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휴전 선언문에 서명한 중재국 지도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에 대한 가장 강경한 비판자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 군사 작전을 대량 학살로 규정하며 평화 노력에 간접적으로 관여해왔습니다. 에르도안은 협정식에서 이스라엘의 휴전 준수 기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포함한 중재국들이 이스라엘이 합의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에르도안은 이스라엘 총리 네탄야후가 협정에 참석할 경우 자신은 불참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함으로 네탄야후의 참석을 저지하는 결정적인 외교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튀르키예가 중재국 연합 내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견제하는 국가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에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 입장을 굳건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와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대화를 유지해온 필수적인 아랍 중재 채널이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협정을 공동 주재하고 회담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노력을 치하하며 심지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는 휴전 이후의 이행과 재건을 보장하기 위해 카타르, 튀르키예, 미국과 지속적으로 조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집트는 가자 지구와의 국경 통제국으로서 인도적 지원의 흐름과 안보적 측면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카타르는 하마스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인질 협상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카타르 총리는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특사에게 이스라엘의 양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비밀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함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고위험 외교를 통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중재국 4개국은 평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이집트 대통령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 반면 에르도안은 강경한 반이스라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중재국 연합 내의 역학적 차이는 2단계 이행 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고 국제적 협력이 분열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 이행의 주체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공식 서명식에 불참하였습니다. 이는 이 평화 프로세스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네탄야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에 불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협정 일정이 유대인 축제일인 초막절 끝날과 겹치기 때문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참에는 복합적인 외교적, 국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가장 큰 요인은 튀르키예 대통령 에르도안의 외교적 압력이었습니다. 에르도안은 네탄야후가 참석할 경우 자신이 협정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네탄야후는 에르도안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지도자들과 공개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 없이 전쟁을 종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 평화협정에 대한 국내 극우 연정 파트너들의 격렬한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마스는 이 평화협정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지 못했으며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평화 계획이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2단계의 핵심 목표로 그들의 영구적인 무장 해제와 지도부 망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1단계에서 전술적 이익인 수감자 석방 및 휴전을 위해 이스라엘 인질 석방을 협력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장기적인 평화 구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며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협정 이행의 두 당사자가 공식 서명식에는 불참했습니다. 이는 협정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네탄야후의 전략적 정치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가자 지구 현지에서의 하마스의 실행력 부족이라는 이중적 정당성 위기를 안고 있음도 보여줍니다. 특히 하마스의 배제는 2단계 목표인 하마스 없는 가자를 달성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거나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트럼프의 평화 구상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신속한 인질 교환과 이스라엘 철군, 2단계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해체, 가자 지구의 장기적 안보 및 통치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협정의 1단계는 군사적 충돌을 멈추고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단계 구체적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휴전 발효 및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내각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단이 발효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가자지구 내 도시 중심부를 포함한 일부 점령지에서 합의된 경계선으로 철수하며 전선이 동결되었습니다. 둘째는 하마스의 이스라엘인 인질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입니다. 하마스는 남아있던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을 석방하였고 시신 28구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대가로 구금된 가자 주민 1,700명과 250명의 팔레스타인 종신형 수감자들을 석방하였습니다. 다만 사망 인질 중 일부 유해가 바뀌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셋째는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개입니다. 인도적 지원 및 구호품의 전면적인 진입이 즉시 개시되었습니다. 이로써 전쟁으로 고통받는 가자 주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품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2단계는 평화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구조적 변혁 단계입니다. 따라서 1단계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보 구조 개편으로서의 하마스 해체 및 무장 해제입니다. 2단계의 핵심은 하마스를 포함한 모든 테러 단체의 영구적인 무장 해제입니다. 더불어 군사 인프라인 터널, 무기 생산 시설 등의 파괴입니다. 이 목표는 하마스가 거부하는 사항이므로 군사적 또는 정치적 강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자지구 국제안정화군 배치입니다. 하마스 해체로 인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제안정화군이 가자지구에 즉각 배치될 예정입니다. 국제안정화군의 주요 임무는 새로 검증된 팔레스타인 경찰 병력을 훈련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단계적 철수를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국제안정화군의 신속한 배치가 지연될 경우에는 하마스는 재결집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의 시급성이 강조됩니다. 셋째는 가자지구 통치 구조 전환 및 재건입니다. 전후 가자지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이사회의 감독하에 관리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혁 회복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의해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함께 통치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가자의 엄청난 파괴를 복구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원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원조는 하마스의 통제를 우회하여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 마흐무드 아바스의 역할이 재조명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반인 아바스 대통령은 샤름 엘 셰이크 평화 협정에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전후 가자 통치의 역할을 맡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에서 아바스 수반과 회동했습니다. 아바스의 참석은 트럼프 평화 구상이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역할을 복원하려는 목표와 연결됩니다. 이 협정은 장기적으로 가자지구의 통치 구조를 개혁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통합하여 맞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개혁은 하마스를 대체할 합법적이고 기능적인 팔레스타인 리더십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아바스 정권은 하마스와의 경쟁 및 이스라엘의 반대라는 이중적 압력 속에서 국제적 지지를 통해 통치권을 회복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휴전 협정의 1단계 성공에도 불구하고 2단계로의 전환과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에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협정 파기를 초래하는 첫 번째 위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 거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가자지구 철군과 더불어 숨어있던 하마스 대원들이 재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수천 명이 무장하여 이스라엘에 동조한 가자지군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즉결 처분하는 등 가자지구를 재통치하기 위하여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무장 해제를 절대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종신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던 하마스 대원 250명이 인질 교환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하마스 시대가 열릴 위험성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국제안정화군의 지연 배치 문제입니다. 아직 국제안정화군의 사령부 구조나 병력 공여국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위임장 없이 배치될 경우 많은 국가가 파병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국제안정화군 배치 지연은 하마스가 재결집하거나 재건축된 군사 인프라를 복원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가자지구 통치에 대한 정당성 확보 문제입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2007년 하마스에 의해 축출되어 요르단강 서안 지구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반대와 하마스의 저항 속에서 가자 주민들 사이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으로는 가자 지구의 물리적 파괴는 막대합니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이 아닌 가자 지구 재건에 수십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단순히 전투 중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이 누리는 안보, 자유, 번영과 팔레스타인이 겪는 제약과 빈곤 사이의 거대한 불균형이 우선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평등까지의 행동을 국제사회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유엔과 유럽연합,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거의 전 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이국가 해법의 성취입니다. 평등까지의 행동은 곧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주권적 국가인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입니다. 그 핵심은 알쿠즈, 즉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라는 꿈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 동예루살렘이라는 쟁점은 중동은 물론 전 세계 평화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트럼프가 주도하는 평화 이사회 구조는 미국 중심의 외교적 통제와 국제적 책임 분산을 목표로 합니다. 유럽연합 EU는 가장 큰 재정적 지원처로서 2025년 현재 향후 3년간 16억 유로 상당의 금액을 팔레스타인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평화 이사회에 공식적인 좌석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향후 2단계에서 중재국들 간의 외교적 주도권 다툼을 예고합니다. 또한 유엔의 위임 부재로 인한 정당성 문제가 국제적 협력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평화 계획은 가자 전쟁 종식 후 이스라엘의 가자 합병 의도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결권과 국가 건설을 위한 신뢰할 만한 경로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국가 해법을 외교적 지향점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 없는 전쟁 종결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네탄야후 연정 내 극우 정당들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건 지원 및 이국가 해법과 관련된 2단계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 증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자 지구의 평화는 이러한 여러 난제들을 해소하여야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트럼프 주도하에 샤름 엘세이크에서 맺어진 협정은 가자지구 휴전 협정입니다. 이의 공식 명칭은 영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곧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 간의 영속적인 평화와 번영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은 주요 미국 방송사들이 사용한 영어 단어 시스파이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이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격을 멈춤, 휴전을 뜻하는 시스파이어입니다. 따라서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는 한 양측 사격은 언제든지 영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타겟으로 사격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선언의 영속적인 평화와 번영은 잠시 휴전 상태이지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3000년 만에 이루어진 중동 평화라는 트럼프의 선언은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중동 평화는 아직 영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펠레셋 5 귀족의 도시 중 마지막 남은 가자 지구를 병합하는 성경의 예언 성취 시점에 들어서 있습니다. 성경 예호슈아 13장에는 이스라엘이 캐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남은 펠레셋 5 귀족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즉 가자 아쉬돗, 아슈켈론, 갓 에크론입니다. 이 도시들 중 아쉬돗, 아슈켈론, 갓, 에크론 4개의 도시는 이미 이스라엘에 병합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 날부터 벌어진 제1차 중동 전쟁의 와중에 이스라엘에 병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엔을 포함한 전 세계는 이 4개의 도시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는 3차 중동전인 6.1 전쟁 이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불법 점령지라는 낙인이 찍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이 4개의 도시들에 대하여는 암묵적으로 이스라엘 도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5개 도시 중 아직 병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곧 가자 지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자 지구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예호슈아 시대로부터 약 3430년 동안 정복되지 못하여 남아있는 땅이 이 가자 지구입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급습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러하므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병합하고 있는 처절한 과정을 온 인류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선악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땅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주권적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외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병합 문제와 헤즈볼라의 레바논과 시리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는 요르단강 서안지구라 부르지만 성경적 용어는 이스라엘의 태생적 근본 영토인 예후다와 쇼므론, 즉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국경선을 맞대지 않고 있는 후티 예멘과 이란은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레바논과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침탈할 수 있는 군대들로 무장한 국가들입니다. 이들 또한 하마스와 이란과 연계하여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계속적으로 위협하여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쇠로모 시대의 유프라테스강 유역 하맛 입구까지 북쪽 경계선을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18절의 미츠라임 시내로부터 큰 강 페락강까지의 이스라엘 국경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21세기 인류는 이러한 성경 예언의 성취 초입에 도달해 있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삶의 환희에 취해 시대의 완성에 대하여 실로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을 인류의 합법적 기구인 유엔을 통하여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나아가 그 땅에 인본주의적 두 개 국가를 건설하려고 세상 통치자들이 무모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파열된 기차가 선로를 내달리다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선언은 잠정적 휴전 협정에 잠시 머물 것입니다. 넷째, 성경 예언과 성취를 잘못 이해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 영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선언을 다니엘서 9장과 연관시킵니다. 그들은 이 트럼프 선언을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성취할 적그리스도의 7년 평화 조약으로 보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의 유대인 사위 쿠슈너를 적그리스도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들은 다니엘서 9장의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의 체결자인 그를 오해함에서 오는 어긋난 주장들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이라 함은 3년 반 후에 파기될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져 파기가 불가능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서의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의 체결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이브리어 성경 마소라 원문의 문법적 해석에 의하면 명백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차후 맺어지는 모든 중동 평화 조약들은 한 이래 동안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미혹의 영들로부터 깨어 경성하여야 할 것입니다.